안녕하세요. 시간정리 트레이너 윤선현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시간가계부를 써보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주차 훈련을 다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 주 딱 쓰고 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힘들게만 보낸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뭐 마치 옛날에 썼던 것처럼 잘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 주를 보내고 나서 효과를 느낀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쓸모없이 보낸 활동, 스트레스가 되었던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주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시간 가계부 잘 작성하신 분들은 주간 보고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코멘트를 해드렸죠. 이걸 꼭 적용해 보시는 이번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주차 유형 분류가 뭔가요?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자, 이 유형 분류라는 것은 그날 했던 일들을 내가 원하는 사용 목적에 맞게 분류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칭, 헬스장 방문, 등산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운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활동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 분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 많은 시간을 쓰는 것, 나에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관리가 필요한 것 위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다 채워야 된다고 좀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는데요. 이걸 다 안 채워도 되고 보통 한 6개, 한 8개 정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복해서 하시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TV를 보면서 운동을 했다. 이건 그 활동의 주요 활동으로 기록하면 되는데 TV 보면 운동을 했지만 TV를 보는 것이 어쩌면 주요 활동이라면 TV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 유형 분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요. 거기에선 시간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필수 시간, 두 번째는 업무 시간, 세 번째는 개인 시간입니다. 자, 그럼 필수적인 시간은 뭐냐면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씻는 시간, 우리의 시간 중에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이걸 위해 시간을 쓰는데, 자, 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잘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식사를 할까? 좀 잘 씻는 방법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더 잘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 시간은 효율적인 시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적인 시간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시간일 수 있고 가정주부가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업무적인 시간입니다. 이것 또한 평균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잘해서 일을 끝냈다거나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면 혹은 주부가 가계부를 써가지고 생활비를 좀 줄였다거나 혹은 개인적인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 그러면 이 시간은 성과와 연결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적인 시간인데 이것은 여유 시간 혹은 조금 이제 업무와 필수적인 시간 외의 시간을 다 개인적인 시간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휴식을 위해서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내 심리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유형을 분류하나요? 자, 시간 가계부를 제가 꾸준히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꼭 분류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간은 이제 수면 시간, 생활 시간, 생활 시간이랑 이제 먹거나 씻거나, 그다음에 뭐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 혹은 이제 운동 같은 시간, 또 여가 시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보통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고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내가 하는 업무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혹은 뭐 기타, 그 다음에 뭐 회의나 야근, 혹은 외근,
뭐 미팅 이런 시간, 혹은 내가 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이동 시간으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부의 경우에는 집에서 하는 가사 일을 아예 분류한다거나, 육아를 하는 데만 쓰는 시간, 혹은 내 시댁과의 관계,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시간을 많이 구분을 하시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인강하는 시간, 혹은 이제 그냥 친구들과 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분류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 외에는 독서, 문화, 친목, 신앙생활, 인터넷, 뭐 게임을 한다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분류를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또 관리가 필요한 것을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유형 분류를 하면 시간 사용에 도움이 되나요? 자, 유형을 분류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져요. 그냥 시간 활동에 머물렀던 것이 이게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썼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시간 사용에 대한 큰 틀을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 유형 분류는요, 시간 사용의 목적이나 또 원하는 목표를 찾게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식사를 한 다음에 남편과 산책을 가는 것을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이걸 운동으로 분류했다면요, 그냥 열심히 걸어서 진짜 운동이 되게 할 거예요. 만약에 남편과의 어떤 관계, 어떤 가족이라고 불렸다면 남편과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좀 집안일도 좀 상의하고 이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겠죠. 만약에 휴식으로 보냈다면 이렇게 좀 자연도 보고 좀 이제 천천히 걷는 시간,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각 활동을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그 활동의 목적, 목표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2주차 유형을 분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많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 그걸 썼는지 이번 주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유형 분류가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겠지만 시간 사용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